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강의는 배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배열이 무엇인지 보고 자바에서는 배열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자바에서는 배열을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배열을 전혀 몰라도 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API를 쓰다 보면 반환 타입이 배열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배열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고요. 어 어떤 상황에서는 배열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랬을 때 배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자바에서는 배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배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배열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3 강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3 강을 하면서 저희가 2 강 마무리하면서 진행했던 트래블 클럽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때 저희가 새로운 트래블 클럽들이 막 생기면 이걸 저장할 기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바로 배열에다 놓고 저희가 새로 생성되는 클럽들을 배열에다 놓고, 또 이 새로운 클럽이 삭제되면 배열에서 삭제하고 하는 작업들을 할 텐데, 그 구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배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번 3 강에서 진행했던 상속, 그다음에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상속 구조에서의 클래스 간의 형변환, 다형성 등등을 짚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아주 간단한 부분을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짚어 드리고 배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파이널 키워드입니다. 자, 제가 이 강에서 이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설명드리면서 파이널이 필드에 붙었을 때의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 파이널이 클래스에 붙었을 때, 그리고 메소드에 붙었을 때의 의미는 상속 구조를 학습하고 난 이후에 이 파이널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메소드를 정의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클래스에 붙었을 때의 의미, 그다음에 메소드에 붙었을 때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클래스를 정의할 때 public, final, 클래스, 예를 들어서 스트링 클래스다. 자,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 해당 클래스는 상속을 할 수 없다라는 상속 금지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이 붙은 클래스는 상속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떤 특정 메소드에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메소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있다면, 이 메소드는 재정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메소드에 파이널을 붙였다는 얘기는 해당 클래스는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겠죠. 상속이 된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파이널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가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파이널 클래스는 상속할 수 없는 클래스, 파이널 메소드는 재정의할 수 없는 메소드, 있는 그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메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널 키워드에 대해서는 정리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이라는 것은 동일한 타입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 그래픽 에디터 다형성 설명하면서 그래픽 에디터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도형 객체들을 배열이라는 공간에 넣었었죠. 배열이라는 공간에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수 값을 10 개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인티저 정수값을 10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티저 정수값을 10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가 10개가 필요한데 그 변수를 일일이 다 선언해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해서 int 데이터 타입이 담기는 방을 10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int 값을 넣어서 사용하는 형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이런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배열에 담기는 각각의 값들은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배열을 선언합니다. int 배열, int 타입의 배열 ARY를 선언하고 new int 5개의 방으로 구성을 한다라면, 자, 이렇게 int 타입의 값을 담을 수 있는 5개의 공간이 생기고 이걸 ARY라는 이름으로 참조를 하게 돼요. 자, 이걸 정확히 메모리를 그려서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힙. 그리고 이 코드 자체는 특정 메소드 내에 있겠죠. 메인 메소드가 됐든 어떤 특정 메소드에 위치하게 될 테니까 ARY라는 변수는 스택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ARY. 자, 이렇게 참조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자바에서는 배열이 객체예요. 그래서 모든 객체는 힙에 담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배열 객체도 힙에 담기게 되고요. 실제로 구조는 지금 ARY라는 이 변수는 4바이트의 참조 변수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클래스 객체를 선언했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인스턴스 변수, 똑같은 형태의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int의 값이 5개가 담기는 이런 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방에 대한 접근은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부터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방에다가 어떤 값을 넣기를 원한다면 ARY에 0번 방에 10이라는 값을 넣어라 라는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보시면, 제가 지금 ARY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 타입이 int 타입이 담기는 배열이다 라고 이렇게 배열 타입으로 선언을 해요. 자, 보시면 선언 예에서 보시면 이렇게도 선언할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은 C 언어 방식이에요. C 언어 방식이라 이렇게도 선언할 수 있게 했고 이렇게도 선언할 수도 있도록 허용을 해 두었는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미상 ARY라는 변수는 인티저 배열 타입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선언된 배열은 초기화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안에 어떤 특정 내용들을 초기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힙에 담기기 때문에 배열을 선언하면 각 방의 값들은 만약에 인트형 타입의 배열, 정수형 타입의 배열을 넣었다면 다 0으로 초기화가 될 거고, 만약에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 선언한다면 널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배열을 생성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new, 동적 할당자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성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할 수 있는 문법이 있는데요. 중괄호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특정 초기화 값들이 결정되어 있다면 이렇게 초기화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그 ARY라는 배열의 1, 2, 3, 4, 5로 초기화하려면 0번 방에 1, 1번 방에 2 이렇게 쭉 초기화하는 코드를 길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반복문을 사용해서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바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밑에 있는 코드 이와 같이 초기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언문과 함께 이렇게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자바의 메소드 내에 어떤 코드들을 작성할 때 이 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실행문들을. 자, 하나는 선언문이에요.
int n과 같이 이렇게 내가 어떤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메모리를 할당받는 이와 같은 구문들을 선언문이라고 하고요. n에다가 10 넣어라라고 어떤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행위들을 진행하는 이와 같은 구문을 실행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int n은 10 이라고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건 선언문과 실행문을 같이 작성해 놓은 코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선언만 해 놓고 이렇게 초기화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을 복사할 때 아래 코드를 잠깐 보시면 A라는 배열을 선언했고요. int 배열을 선언했고 B라는 int 배열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A가 참조하고 있는 배열을 이렇게 B에다가 넣었을 경우에 우리 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힙이 있고 스택이 있을 때 A와 B가 선언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5개 int 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참조했을 텐데 이 값을 B에다 카피하면 이 값을 이렇게 카피를 하게 되면 요렇게 참조하게 되겠죠. 그러면 B의 2번 방에 어떤 값을 10으로 넣었다면 0, 1, 2번이니까 여기에 10이 들어가겠죠. 그랬을 경우 A의 2번 방에도 이 동일한 값이 들어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배열도 객체이니까 똑같은 객체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바에서는 arrays라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arrays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좀 더 배열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copyof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배열의 내용들을 복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이 arrays에 copyof를 하면 이렇게 참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배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용까지 복제된 그렇게 배열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 arrays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클래스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뭐 중간에 뭐 배열이 쭉 있으면 중간에 인덱스 뭐 3 번부터 5 번까지에 대해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arrays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꺼내 주는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다음 시간부터 진행할 실습에서 일부 사용을 해볼 거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다차원 배열입니다. 이 다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배열은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걸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 막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자바에서는 배열을 그닥 많이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다차원 배열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C 언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까지는 잘 활용을 해야 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2차원 배열이 어떤 거다 정도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배열이 자바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을 볼 텐데요. 2차원 배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입을 선언할 때 대괄호를 이렇게 2개를 붙여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다차원 배열은 사행사열짜리 배열인데요. 사행사열이라는 것은 여기가 사행사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행사열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선언을 할 때 제가 만약에 int에 2차원 배열을 ary라고 선언을 할 텐데 new int 삼행 사열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행사열이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접근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첫 번째 영행 영렬 첫 번째 칸에 어떤 값을 넣고자 한다면 ARY에 영행의 영렬에다가 10을 넣어라 라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겠죠. 여기는 0에 1, 0에 2, 0에 3이 되겠고요. 여기는 1에 0, 1에 1, 1에 2, 1에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쭉 해서 접근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저희가 int 타입의 3행 4열짜리 2차원 배열을 만든다 그러면 int 방이 12개가 생기는 거겠죠. 자, 이렇게 배열을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자바에서의 배열의 구조는 이와 같은 그림은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 메모리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방금 int의 2차원 배열 ARY에 new int 3행, 자, 4열짜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메모리의 구조를 보면 자, 이런 형태인 거예요. ARY라는 변수는 레퍼런스 변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참조하는 값이 2차원 배열 타입인 거예요. 그러면 자, ARY가 이렇게 잡히고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1차원 배열이 잡혀요. 1차원 배열이 잡히는데요. 이 1차원 배열에서는 3행이니까 자, 3칸이 잡혀요. 그리고 이렇게 참조를 하는데 4바이트짜리 레퍼런스 변수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1차원 배열 A라는 1차원 배열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4개짜리의 방을 갖는 1차원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int A에 new int 4개짜리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방이 int짜리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자, 이렇게 배열이 아니라 이 int가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니라 레퍼런스 타입이면 어떻게 될까요? 레퍼런스 타입. 만약에 자, 스트링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트링의 배열 타입의 A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new 스트링의 동일합니다. 4개짜리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문자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밑에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리키게 될 텐데 스트링 타입이죠. 방 하나가 다 문자열 타입이니까 이 하나는 레퍼런스 변수가 되는 거예요. 널값으로 채워지는. 그러면 0번방에 어떤 문자열을 넣는다면 스트링 객체를 이렇게 참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변수 4바이트 레퍼런스 변수 4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1차원 배열을 선언했을 때 이 A도 레퍼런스 변수잖아요. 이게 여러 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배열 형태로. 그래서 2차원 배열, 이와 같이 선언된 2차원 배열은 실제로 메모리 구성을 보면 자, 2차원 배열 ARY의 이 변수는 4바이트짜리 레퍼런스 변수예요. 어떤 객체를 참조하는 값이죠. 이 하나하나의 방도 다 참조를 하는데 자, 1차원 배열이에요. int 값이 들어가는 4개의 값을 갖는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참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조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바에서는 2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들의 집합인 거예요. 1차원 배열을 몇 개 만들 거냐? 자, 이 개념으로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바에서는 가변 배열이라는 것을 만들기가 쉬워요. 가변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배열의 길이가 이렇게 꽉 채워지지 않고요. 꽉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채워졌을 때 이렇게 어떤 값을 넣지 않는다면 이렇게 빈 공백이 발생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생략해서 각각 원하는 만큼의 크기만큼의 배열을 선언할 수 있는 이런 2차원 배열의 형태를 가변 배열이라고 해요. 그걸 자바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이렇게 선언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ARY에 뭐 예를 들어서 0번에 new int의 배열 4개짜리,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ARY에 1번에 new int 10,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예요? 이 방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ARY에 0번, 1번, 2번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2차원 배열을 갖는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가변 배열을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4강에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배우시게 되면 배열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본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하나만 더 보고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어떤 거냐면, 자,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거나 값을 꺼낼 때 당연히 반복문이 사용되겠죠. 1차원 배열은 단일 포문만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2차원 배열은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행열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들을 쭉 검색을 하려면 포문 안에 포문을 넣어서 구성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의 때 저희가 트래블 클럽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트래블 클럽을 저장할 때 배열에다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배열을 한번 간단하게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실습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